자, 생활윤리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이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이 우리 3단원에서 한번 했었어요. 3단원에서 뭐 했었냐면, 3단원에서 생명윤리 하면서 죽음윤리 끝난 다음에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될까 얘기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조금 포함이 돼요. 그때 나왔던 사상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퀴나스, 그 다음에 뭐 데카르트, 칸트 뭐 이렇게 봤었는데, 왜 그걸 또 여기서 배우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동물의 권리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장합니다. 동물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만 봤던 거고,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동서양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이러한 인간 중심 사상, 생명 중심 사상, 생태 중심 사상이 나왔을까? 동물 중심 사상이 나왔을까? 자연을 보는 시점에 따라 그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양에서는 도대체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 열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자연을 보거나 자연에 대해서 접했을 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이 고마운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자연은 뺏어야죠. 훼손시켜야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여기 전원주택 짓고 골프장 짓고 뭐 이런 게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구나. 선생님은 좀 자연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히 선생님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3년 전에 지리산 천왕봉, 지금의 12학년 애들하고 갔었을 때, 그때 딱 천왕봉에서 일출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니네도 갔을 땐가? 아무튼 일출을 바라보는데, 와, 이거는 이 사람 그냥 어떤 과학의 우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건 누가 만드는 거야. 정말 그 일출과 그 산봉우들을 보고 그 구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자연은 하나님밖에 만들지 못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뭐냐, 이런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자연은 도구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고 광물을 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에너지 자원을 뽑아내서 우리가 지금도, 선생님 지금 밤 7시인데 어두워지면 낮도 불 켜고 수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얻어질 것 그냥 얻는 도구인가? 아니면 자연이 망가짐에 따라 지금 우리가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지구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막 올해 뭐 태풍이 비인이 뭐 난리잖아 지금 메뚜기 때니.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도구로만 취급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분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적는 동안은 우리 잠깐 간단하게 음악 들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5분 동안 여러분이 적어야 되니까 5분 동안 음악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음악은 10학년 아이들이 저번에 틀었던 팝송이에요. 10학년 아이들이 했던 팝송. 10학년 아이들이 했던 팝송은 아니고 10학년 아이들이 팝송을 해석해서 올린 거. 옛날에 다빈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답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좀 정리 다 되셨나요? 자, 질문 이거였어요. 자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자연은 도구인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가? 여러분이 잘 적었을 줄 알고, 적은 거는 이따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게 질문들 많이 와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이 볼 수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수업 외에도 여러분이 좀 그래도 나 공부했다, 공부하고 있다 라는 정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는 건 알지만 가끔 이제 조금 더 많이 공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의견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럴 때 선생님들도 되게 좀 답답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되게 열심히 해주는 거 아는데 4시 이후에 막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강의 이후부터 이제 문제집을 정해줘서 문제집을 풀게 할 거예요. 아니면 OX 퀴즈나. 그래서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선생님은 봤어. 이미 선생님 알지만 선생님한테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충분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주말에도 한 2명인가? 한 3, 4명이 선생님한테 생윤 질문하길래 선생님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생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 질문의 난이도가 달라. 그래서 좀 약간의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계속해서 수업할 건데, 그럼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무슨 대상으로 보고 있냐라는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 맨날 나와요. 유교, 불교, 도교예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유교에서는 천인합의를 추구했었고, 불교에서는 인연생기설을 추구했고,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게, 이거 죽음윤리에서도 나왔었잖아. 그치? 죽음윤리에서 유교는 인을 추구했었고,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이야. 유불도는 나오는 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똑같아. 그러면 얘네가 도대체 자연을 뭐 어떻게 봤다는 거야? 인을 추구했다는데 인은 인위적인 거고 만드는 거니까 유교가 자연을 어떻게 해서 뭘 만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자, 유교 천인합의를 볼게요. 하늘로부터 받았다. 하늘과 하나 됐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인을 실천해야 된다고 본 거야. 하늘의 도와 그 하늘의 도를 천리거든. 이게 이제 인으로 나타나는데,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자연 만물 속에 천도와 천리가 있어. 그래서 인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인을 실천함으로써 천도와 천리를 따른다는 거야.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천인합일의 경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게, 그럼 인간과 자연은 하나네? 우리는 한 공동체? 자연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자연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인 고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도덕적으로 좀 불쌍해져,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선 인간이 우선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국간에 불이 타고 있었어. 불이 나고 있었어, 마국간에. 근데 이제 공자가 딱 와가지고, 저기 안에 사람은 없냐? 라고 물어봐. 그 안에 말도 있었는데, 자연에서 부여받은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인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말도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서 봤을 때는 인간과 사람의 목숨 중에, 말과 사람의 목숨 중에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뭐냐면, 조화를 추구하긴 했어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했지만, 도덕적 고려에 있어서는 분별적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유교가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 또 공자는 낚시는 하되 그물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 딱 내가 잡을 만큼만 잡았고 무분별하게 잡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조화를 이룬다.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조화. 알겠죠? 자, 그 다음 불교. 인연생기설.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불사일생해자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풀 것. 알겠죠? 하나만 기억하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영향을 주면 나한테도 영향이 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불사일생은 불교만의 특별한 법이죠. 왜냐면 업을 쌓아야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다음 생에 미물로 안 태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 도교. 간단해요. 도교는 무의자연.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 이미 자연과 인간 사이에 우선순위 두는 것부터 인위야, 인위. 인위적인 거.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한다는 거. 그럴 필요 없어. 우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거고. 나무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린 다 뭘로 이루어졌어? 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태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느니라. 이런 것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동양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는 유교, 불교, 도교 다 자연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더 짱짱맨이다 이렇게 본 것도 아니야. 뭘 봤냐면 상의와 화해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의는 뭐냐면 서로 의존한다.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잘 안 보이네. 지금 선생님 그 화면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여기 상의와 화해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보이네. 상의와 화해의 대상. 상의. 잘 안 나오는데 뭐 잘 안 나와도 그냥 보세요. 알겠죠? 상의와 화해의 대상. 서로 의존하고 화해해야 되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자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서양이 어떻게 봤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은 왜 안 넘어가니? 넘어가라. 자, 서양의 자연관을 볼 때 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서양에서는 자연을 바라볼 때 도덕적이란 말이 중요해. 도덕적. 자, 서양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사람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동물도 좀 중요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자, 모든 서양의 자연관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에요. 오직 인간. 생명중심 사상, 생태중심 사상, 동물중심 사상 모두가 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란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단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판단한 걸 가지고 내가 행동한 다음에 가장 중요해요.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이건 인간밖에 못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생명중심 사상가, 동물중심 사상가, 생태중심 사상가, 인간중심 사상가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뭐냐?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이건 뭐냐면 도덕적, 함부로 대하지 마. 이거 도덕적인 애가 아니라, 얘네는 도덕적인 애야, 도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거야.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존재들. 알겠죠? 존재 자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내 것도 왜 이러니? 자, 내 것도 멈췄어. 미안. 이게 선생님 멈춰가지고. 자,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한 거를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지위를 받았다는 거야.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 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야.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는 게 이게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알겠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가 된 게 아니라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야. 지위를 가졌다는 거. 도덕적으로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도덕적 능력은 없어요. 누구?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무생물까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자. 그래서 요거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사상이 인간 중심 사상, 동물 중심 사상, 식물 중심 사상, 생태 중심, 식물 중심이라. 아이씨. 잠깐만, 이거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 지금 PPT가 안 넘어가는데 왜 이러니? 잠깐만. 잠깐만요. PPT가 안 넘어가요. 왜 이러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 중심 사상, 동물 중심 사상, 생명 중심 사상, 생태 중심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사상의 공통점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무조건 인간뿐이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각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아까 말했듯이 뭐라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존재, 도덕적 지위를 가졌 존재라는데 도덕적 지위를 가졌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 사상은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인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인간까지만 도덕적으로 고려하자. 동물 중심 사상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도 하고 동물까지. 생명 중심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인데 식물까지, 무생물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태 중심은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주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상가들을 보면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베이컨이 있어요. 아퀴나스도 있는데 아퀴나스는 삼론하사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로 이 4명 얘기를 하고 동물 중심에서는 싱어와 레건 할 건데 좀 더 깊은 내용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생명 중심에서는 슈바이처 생명 외경 사상, 슈바이처, 그 다음에 테일러 할 거고요. 테일러. 그 다음에 생태 중심 사상에서 레오폴드랑 네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사상가를 공부할 거예요. 서양의 사상가. 그래서 서양의 자연관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잠깐만. 또 요걸 기억해야 돼.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이라는 거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 그리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동물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고 이게 점차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범위를 늘려나가는데 왜 늘려나가는지, 왜 얘네가 도덕적으로 고려 대상을 하는지 그걸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